많은 구독자, 시청자분들께서 지난 1일 기아 롯데 사직 경기, 자 다들 많이 보셨죠? 3피트 라인 논란 좀 다뤄라. 야구부장 뭐하고 있느냐 댓글이 수십 개, 수백 개 엄청 올라왔습니다. 전반적인 의견 한번 보겠습니다. 롯데 전준우 선수의 베이스러닝 도중 3피트 라인을 분명히 벗어났는데 심판진은 세이브다. 여기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한번 다뤄달라. 야구부장이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심판진이 당일과 그 다음날에 해명을 했죠. 해명을 했는데 여전히 의구심이 지워지지 않고, 자 심판 판정 논란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죠. 사심 합의 뭐 이런 부분들, 비디오 판독 확대, 자 횟수, 자 또 볼 스트라이크 AI 심판 도입 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심판 이야기 한번 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판정 5심 이후 해명 과정에서의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이 심판진의 주장 때문에 논란이 조금 더 커지고 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나? 과연 3피트 라인 아웃이었나? 아니었나? 오심인 것인가? 아닌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3피트 라인은 벗어났다는 것은 모두가 인정을 합니다. 네, 이 부분은 뭐 분명히 3피트 라인을 벗어났다. 2루와 3루 사이의 가상선의 3피트. 자, 90cm가 조금 더 넘는 요 라인은 벗어났다. 전준우 선수가 자, 인정을 하는데 이 과정에 대한 의도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이견들이 있습니다. 상황을 한번 볼까요? 롯데가 4대2로 앞선 3회 말 무사 2루입니다. 이대호 선수 유격수 땅볼을 칩니다. 2루 주자 전준우 선수가 진루를 택합니다. 기아 유격수 박찬호 선수는 자 이대호 선수 대신에 선행주자를 잡는 쪽을 택하고 3루로 공을 던지니까 전준우 선수가 급격히 기르를 하게 됐고 이제 런다운 상황이 벌어졌지요. 착착착. 전준우 선수, 박찬호 선수의 옆구리를 향한 글러브 태그를 피하면서 3루로 슬라이딩 세이프 판정. 맷 윌리엄스 기아 감독 빡쳐서 벤치를 박차고 일어나 심판진에 어필을 합니다. 한동안 경기 중단이 됐죠. 심판진 어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전준우 선수는 이제 주로 상황에서 보면 자 왼발이 잔디 쪽으로 넘어갑니다. 뿐만 아니라 오른발까지 또 넘어가지요. 한 3발자국 정도 잔디를 명백히 밟고 뛰었다. 야구 규칙에서의 베이스러닝 3피트 룰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7조 8항 주자 아웃, 다음의 경우 주자는 아웃된다. 주자가 태그 당하지 않으려고 베이스를 연결한 직선으로부터 3피트 91.4cm 이상 벗어나서 달렸을 경우 단 타구를 처리하고 있는 야수를 방해하지 않으려고 벗어났을 때는 무방하다. 심판진의 주장입니다. 이날 심판조장 이영재 케이블 심판팀장 3피트는 야수 주자 거리가 가까운 상황에서 무리하게 피해가려 할 때 가상의 기준선이 작용이 된다. 박찬호 선수가 송구를 받았을 때 이미 주자와의 간격이 많이 벌어져 있고 또 태그를 시도한 시점에 전준우 선수가 박찬호 선수를 거의 통과한 상황이었다. 전준우 선수가 몸을 비튼 것은 무리하게 피해가려는 의도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자, 이후에 또 논란이 계속되니까 부연 설명을 하죠. 수비를 하고 있을 때, 수비 때 야수가 주자의 주루를 확보를 해줘야 되는데 야수를 방해하지 않으려고 주루를 벗어나면 무방하다. 화면을, 여러 화면을 좀 계속 돌려봤습니다. 요즘엔 말입니다. 포털 사이트가 좀 좋아졌어. 이전의 영상이라도 이거 약간 슬로우 비디오도 보여지던데요. 그래서 0.5배속으로 천천히 하면서 계속 제가 계속 돌려봤습니다. 돌리고 화면을 수십 번 느리게 돌려본 결과 박찬호 선수의 송구 주고받을 때 이미 주자의 간격이 벌어져 있었다고 하는데, 자 이땐 뭐냐, 태그를 위해서는 공간이 좀 충분하다 뭐 그 이야기였죠. 수비수는 대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오히려 저는 좀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또 태그를 시도한 시점에서 전준우 선수가 박찬호 선수를 거의 통과했다고 하는데 자세히 보면요. 태그 시도하려 할 때 1.5m 정도 앞에 있었어요.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잡는 순간에요. 통과하지 않았어요. 자, 전준우 선수가 몸을 비튼 것은 무리하게 피해가려는 의도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하는데요. 몸을 비틀기 전에 박찬호 선수를 본 뒤에 피하려는 전준우 선수의 얼굴 표정이 그리고 시선이 느린 화면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예, 보고 난 뒤에 바짝 긴장을 해서 몸을 비틀고 끝까지 박찬호 선수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막 보여요. 시선 피하려는 이
전준우 선수만이 자신의 행동 의도를 정확히 알겠지만은 일반적으로 피하려는 의도가 그냥 시선에서도 보입니다. 딱 보였어요. 앞에 보니까 피하려고 매우 무리하게 피해가려는 의도가 저는 느껴졌습니다. 태그가 이날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는 좀 불명확하더라고요. 굉장히 좀 애매한 상황이고 달리고 있어서 유니폼 전준우 선수 유니폼이 이렇게 막 상하좌우로 조금만 흔들리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이제 박찬호 선수의 글러브가 스쳤는지 불명확했는데 뭐 이날 기아에서는 비디오 이 부분의 비디오 판독은 요청을 하지 않았는데 막 살짝 보니까 좀 스친 것 같기도 하고 좀 안 스쳤나 애매한 상황이었고 화면으로 봤을 때는 조금 명확치 않았고요. 이날 이후에 말입니다. 이영재 심판위원이 덧붙여서 설명을 조금 더 했어요. 런다운에 걸렸던 전준우 선수가 베이스 사이를 오가다 3루 방향으로 몸을 틀 때 3루 방향에서 공을 잡은 박찬호 선수가 앞으로 튀어나오려다 몸을 돌려서 전준우 선수의 태그 자세를 취했는데 3루심이 당시 박찬호 선수의 플레이는 전준우가 아니라 1루에서 2루로 뛰고 있는 이대호 선수를 잡기 위한 플레이라고 봤다. 박찬호 선수가 결정을 바꿔서 전준우 선수를 태그하려 했지만 그때는 결정 바꿨다는 얘기. 그때는 이미 주자가 수비수 앞이 아닌 옆으로 스쳐가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박찬호 선수가 공을 잡은 뒤 전준우 선수를 수비를 하려 했다면 잔디를 밟고 뛴 전준우는 태그를 회피했다고 해도 아웃이 선언됐을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전준우 선수를 아웃시키는 것보다도 오히려 이대호 선수를 1루에서 2루 가고 있는 선수를 잡으려고 했으니까 이 선수를 잡으려는 의도가 없었다라고 삼루심이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덧붙여서 자세히 보면 3루로 방향을 튼 전준우의 몸은 이미 잔디와 가깝게 향해 있었고 자, 잔디를 밟았다고 해서 꼭 3피트 룰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건 심판 재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심판위원들의 이야기는 약간 좀 관심법이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전준우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전준우 선수의 마음을 읽었다. 피하려는 의지 없었어. 자, 제가 시선이라든지 눈빛이라든지 그냥 몸으로 보인 거 완전 피하려고 한 거죠. 완전 피하려고. 피하려고 하지 않았으면요. 아웃입니다, 그냥. 자, 박찬호 선수의 마음도 읽었습니다. 이 박찬호 선수가 전준우 선수를 태그하려고 했는데 아니야. 전준우 선수를 태그하는 이 마음보다는 이미 마음은 벌써 1루에서 2루 가고 있는 이대호 선수를 향해 있었지. 뒤늦게 바꿨기 때문에 이것은 세이비야!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뭐 박찬호 선수의 마음까지도 읽었다. 자, 이 태그하려는 이 동작보다도 이 마음을 이 행위보다도 마음을 좀 읽었다. 이렇게 좀 느껴지는데 해명이 조금 더 문제가 됐고 제가 볼 때는 뭐 스피트 아웃이죠. 아웃인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근데 뭐 심판위원들이 아웃이 아니라 그러면 또 아웃이 아닌데 그래서 이 50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후에 득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대로 이닝이 끝났지만은 기아 선발 임기영 선수는 계속 공을 좀 던져야 됐고 기아 선수들 계속 또 수비를 하게 됐고 결과가 만약에 달라졌다면 진짜 뭐 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됐겠죠. 하지만 좀 굉장히 아쉬운 상황입니다. 자, 지금 뭐 심판 관련해서 계속 판정 관련해서 논란이 하루 이틀 이어진 것이 아니다. 자, 교정이 가능한 비디오 판독도 지금 한계점이 명확하죠. 명확합니다. 자, 횟수가 정해져 있죠. 2번. 그리고 이 판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여기서 5도까지 나오기도 하니까요. 비디오 판독은 심판 판정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도입이 됐는데 도입 과정에서도 참 큰 반발이 있었지요. 심판의 권위 그리고 야구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하도 심판 판정 관련해서 불만이 계속 나오니까 2014년 후반기였죠. 심판 합의 판정 이런 것을 도입을 했습니다. 크고 작은 오심이 있으니까 감독들이 심판 합의 판정 이렇게 요청을 하면 심판진하고 경기감독관이 오손도손 심판실로 옵니다. 와서 TV 중계를 봐요. 리플레이 화면을 보고 의견을 모아서 결정을 했죠. 그 효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점차 합의 판정에 대한 가능 범위를 좀 확대를 하자 해서 2017년부터는 공식적으로 판독센터, 일명 리플레이 센터를 도입을 해서 심판 합의 판정을 비디오 판독이라는 이름까지 바꿉니다. 4년째가 되죠, 올해. 여전히 오심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자, 오독도 나오죠. 징계도 나오죠. 감독들은 말입니다. 비디오 판독 이 범위 즉각 확대 요청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팀당 2번이죠. 자, 지난 5월에 LG 트윈스 증근호 선수의 3루 태거 오심이 있었죠. 유정일 감독이 이제 비디오 판독 범위 확대 요청을 하기도 했는데 시즌이 끝나면 이 부분도 논의를 하겠다는 것이 KBO와 심판진의 의견입니다. 시즌 중에는 변동을 하지 않겠다는데 사실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먼저 도입이 됐는데 도입 계기가 2010년에
2010년 6월 3일 뭐 유명한 경기죠. 클리블랜드 디트로이트전. 디트로이트 선발 아만도 갈라라가 9회 투아웃까지 퍼펙트. 마지막 타자 9번 제이슨 도날드 1루 땅볼. 1루수 미겔 카브레라가 1루 커브 들어오는 갈라라에게 송구. 명백한 아웃이죠. 근데 세이브. 역대 21번째 퍼펙트 게임이 그냥 날아가고 짐 조이스 심판, 팬들 그리고 뭐 백악관까지 나서서 판정 번복하라 하지만 안 바뀝니다. 다음날 심판이 눈물로 사죄드렸죠. 이전까지 오심도 경기의 일부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뭐 실수를 고칠 수 있으면 이제 고쳐보자.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는 것인가? 반독 시스템 준비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었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비디오 판독도 자 구단마다 팀마다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팀별 비디오 판독 성공률, 번복률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 현재입니다. 10개 구단의 올 시즌 비디오 판독 성공률, 번복률 살펴보겠습니다. 번복률 1위. 자, 이상하다. 오심 같다. 오심이다. 생각해서 비디오 판독 요청을 합니다. 번복. 바로 바뀐다. 팀이 원하는 대로 번복되는 부분이죠. 기아 타이거즈 신청 36번, 원심 유지 22번, 번복 14번, 번복률 38.89%. 2위 NC 다이언스 신청 35번, 원심 유지 22번, 번복 13번, 번복률 37.14%. 두산 베어스, 롯데, KT, LG, 삼성, SK, 하나, 키움 순입니다. 자, 꼴찌 키움 신청 44번, 원심 유지 35번, 번복 9번, 번복률 20.45%. 합계 총 리그에서 404번의 비디오 판독 신청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반환점을 거의 돈 시즌의 중반 정도죠. 원심 유지 284번, 판적 번복 120번. 자, 그럼 굉장히 많죠. 판적 번복률이 이제 29.70%인데 29.70% 거의 뭐 30%에 육박을 하는데 더그아웃에서도 판단을 합니다. 좀 이상하다 플레이가. 근데 선수들이 먼저 주장을 해야 확신을 얻어요. 선수들이 주장을 안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냥 넘어갑니다.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비디오 판독이 2번밖에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마구 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선수들도 주장을 하다가 이것이 뭐 그냥 안 받아들이면 그냥 기회를 한번 날리게 되니까 더그아웃에 벤치에 좀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마음대로 표현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번 모두 번복을 했어요. 심판이 이거 오심이었다. 자, 맞아. 번복을 했어. 오심이었다. 하지만 2번을 쓰면요. 더 이상 기회도 없습니다. 상당히 아쉽죠. 당하는 팀 입장에서는 2번을 번복을 해도 이후에는 오심이 나와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민들을 하게 되지요. 판독 시간이 5분에서 3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경기의 스피드업 때문에 뭐 더 이상의 기회를 늘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스피드업도 중요하지만 공정한 경기가 더 중요하다. 경기 시간 늘어져서 열받는 것보다 오심 때문에 속 터지는 게 더 많더라. 기회가 부족하니까 오히려 사심 합의 제도도 조금 합의를 할 필요가 있어요. 심판위원들도 판정 번복에 대한 부끄러움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순간 누구나 사람 실수할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도 실수는 할 수 있어요. 근데 한번 실수했다. 이게 실수를 계속 밀어붙이는 거 더 큰 문제죠. 정확한 것이 더 중요하고 팬들도 이걸 원하죠. 정확함에서 권위주의가 아닌 권위가 나온다. 그리고 2번 연속 번복이 되잖아요. 그럼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듭니다. 향후 심판 판정 어떻게 변할 것인가? 자, 지금 이제 변화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심판들도. 레너드 코페트의 유명한 야구 명저죠. 야구란 무엇인가? 자, 어릴 때 한번 제가 이 책을 읽다가 개정판이 한번 나와서 최근에 다시 조금 읽고 있습니다. 야구는 과학이 아닌 예술이다. 자, 앞부분에 나옵니다. 맞는 말이죠. 인과관계가 명확한 자연법칙. 과학은 그거죠. 근데 이 과학은 불확실한 인간적인 요소가 끼어들 수가 없죠. 야구는 예술이 맞죠. 노력도 들어가고 사람의 직관도 들어가고 그래서 더 멋진 건 맞습니다. 근데 때로는 옛날에는 기술이 뒷받침되지 못해서 그냥 넘어갔던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오심 어쩔 수 없잖아요. 확인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냥 오심도 경기의 일부분이다 하고 넘어갔는데 지금은 이 부분을 예술의 영역으로 그냥 남겨둘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고칠 수 있으면 고치는 것이 맞고 적절하게 과학도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면 되고 또 전통은 지켜나갈 부분은 지키면 된다 생각이 듭니다. 스트라이크 존을 좀 공개를 하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KBO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있고 심판진도 부담이 많습니다. 제가 사실 이제 이번에 비디오 판독 이 번복률에 대해서 각 구단마다 이 자료 요청을 좀 했습니다. 자료를 좀 받았는데 심판마다 비디오 판독, 판정, 신청, 번복, 심판마다 이게 번복률이 있어요. 시즌 중이라 이 자료는 좀 공개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시즌 맞추고 다시 한번 요청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8월 4일부터 퓨처스 리그에 드디어 자 로봇 심판 테스트가 시작이 됩니다. 업체를 막 선정을 했는데 업체가 선정이 됐고요. 스포츠 투아이가 뭐 한다 그러는데 카메라 뭐 여러 대로 3D 존을 구성을 하고 통신 장비도 마련해서 4일날 이천에서 열리는 하나 LG의 2군 경기 있죠. 비가 와서 경기를 열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뭐 모르겠습니다만 2군 경기부터 지금 테스트를 시작을 한다 그러고 상황을 쭉쭉 본다 그럽니다. 봐서 정말 정확도가 굉장히 높고 그리고 실시간으로 거의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가 있다 그러면 앞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카메라라든지 여러 대 3D 기술로 투수가 던지는 볼 스트라이크를 판정을 하게 되고 로봇가 서는 것은 아니죠. 자, 기계는 옆에 있습니다. 심판은 이렇게 자 와이리스 자 무선 이어폰을 끼고 있죠. 그래서 말해줍니다. 바로 던지는 순간 볼 스트라이크 볼 하면 볼 스트라이크는 스트라이크 근데 원바운드인데 스트라이크 하면 볼 이렇게 자 수정을 할 수 있죠. 자, 그 부분을 하는데 그렇다면 언제쯤 1군에 도입을 할 수 있을 겁니까? 2022년 이후 정도에 가능하지 않을까? 상황을 본다 그럽니다. 정확도가 담보가 돼야지 바꾼다는 것이 KBO의 입장입니다. 아무튼 우리 팬들께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속상해 하시죠. 실력이 없어서 지는 거 당연한 것이다. 자, 그렇지만 심판 판정 때문에 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참을 찾을 수가 없다. 공정하지 못하다 생각을 하는데 심판위원들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것 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지금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해야죠. 결과가 또 보여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